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흔히 트럼프를 거래 달인이라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 이상입니다. 지금 러미 간의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경우든 승복을 하지 않고 도발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상은 모두 원칙적으로만 동의한 것들입니다. 그는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테면 리야드에서 열렸던 평화협상이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엘리세프 전 우크라이나 주 EU 상임대표는 리야드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모두에게 완전한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야드 회담에서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을 위한 안전한 해상 회랑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농업은행을 스위프트 지불 시스템에 다시 연결해 서방이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만 협정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세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 협상에서 사실상 5대0으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야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주요 후원자들이 배제됐다면서 이는 러시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뚝심 있게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는 미국과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주는 척하면서 키예프와 워싱턴을 싸움붙이고 1000km의 접촉선에서 계속 군사적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존재할 권리가 없는 실패한 국가로 간주하고 합법적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젤렌스키를 상대로 뭔가 받아내려 길을 쓰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당황했을 법만 합니다. 푸틴은 휴전 감시와 선거 관리를 위한 다국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브릭스 국가와 심지어 북한까지 선택지 하나로 언급하자 트럼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그저 들러리가 될 공선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는 화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멈추기 위한 협상에 실패하고 이게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러시아 원유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유를 구입하는 나라는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구입 문제로 미국만 고립되겠다는 소리에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헤게모니에 관해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순식간에 바보가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화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젤렌스키와 여태껏 실랑이를 벌여온 데 대한 자격지심과 함께 러시아가 자기 프레임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하면 화가 금세 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가 요즘 가장 많이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대러 관세가 25%에서 5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미 협상에서 대러 원유 제재가 먹혀들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인도로 수출하는 원유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인도의 모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인도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말 그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의 35%를 구매해 이를 가공한 뒤 유럽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황당한 소리입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 원유의 25%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유는 트럼프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화가 나더라도 말은 아껴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그런 꼴을 보고 뭐라 여기겠냐고 말했습니다. 차이정유는 푸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미국과 화해하고 싶지만 반드시 러시아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란에 대해 극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테헤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국제협정인 공동포괄적 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이제 와서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트루먼과 칼빈슨 등 두 척의 항모를 배치했습니다. 때문에 아태 지역에는 항모가 없습니다. 또 7대의 B2 폭격기를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을 전례 없는 규모로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의 그러한 공격은 강력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진다면 그들은 확실히 강력한 비례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지금 유럽의 수도에서는 반시오니스트, 반미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악행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워싱턴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행동이 두 나라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미국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는 트럼프의 추후 통첩에 더 강력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알마이단 TV 채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분석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위협을 듣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며 대응할 준비를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탕시리는 이란군이 어디에 있든 모든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란을 공격하고 도망칠 수 없다면서 멕시코만까지라도 쫓아가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탕시리는 또한 테헤란의 미사일 무기고나 이 지역의 단체 지원에 대한 협상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사일이나 저항 전선의 영향에 대해 결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이웃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면서 무슬림으로서 항상 이웃 국가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앞서 거대 지하 미사일 시티를 공개했습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1550km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은 이 미사일들로 6만 명에 달하는 중동 배치 미군을 경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도 상당히 넓고 고산, 산악 지형이 많아 미국이 병력을 전개해 전면전을 벌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벌이는 일들은 하나같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일은 벌이는데 제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매수권에서도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4월 1일 리카싱의 청콩 허치슨 홀딩스가 미국의 블랙락과 거래 협약을 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연 청콩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항구 매매 협약식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항구를 리카싱이 중국 측에 사전 귀뜸도 없이 미국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자 베이징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 기업들은 리카싱과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리카싱 회사들의 주가는 700억 달러나 폭락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홍콩의 대공보,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파나마 운하 매각은 미국이 경제 패권을 휘둘러 중국의 정당한 권리에 해를 미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리카싱의 행위를 매국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리카싱은 차오저우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민의 상하이 빵과 결탁해 거대한 부를 쌓은 뒤 슬슬 본토의 자산을 처분해 홍콩으로 옮긴 뒤 다시 이를 영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인은 국적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중국과 영영 연을 끊고 영국인이 되라고 전 중화권에서 성토하자 리카싱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리카싱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인 블랙락과 거래를 하니 트럼프가 지켜주겠지 하다가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